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밑에 타맥행이라고 쓰여져 있고, 타맥이 보리타작이고 행은 글의 갈래입니다. 따지면 한시에 들어가는 거고, 정형시예요. 오른쪽 잠깐 봅시다. 행, 한시의 한 형식으로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글자 수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5글자일 수도 있고 그냥 가로로 줄만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 한문으로 쭉 하시면 된다. 위로 잠깐 또 다시 올라오죠.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 사실적이다. 보리타작하는 농민이 이 시의 대상. 한시로 원제는 탐액행,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관찰하는데 이게 육체도 건강히, 정신도 건강히, 육체와 정신이 다 건강히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체크해 볼까요?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냐? 맨 밑에 나는 무엇하러 고향에 떠나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을까? 벼슬길을 쫓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성찰. 옆으로 와서 또 봅시다. 화자의 위치와 태도, 노동하는 농민을 바라보는 양반.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멋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을 부러워한다.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위로 올라갑시다. 필기할 거는 별거 없어.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직유법 쓰여져 있죠. 비유가 사용되었다 해도 되겠고, 뿌옇다라고 하면서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시각적이지. 큰 사발의 보리밥이 높기가 한자로 세, 밥 많이 먹습니다 얘기죠. 막걸리 보리밥, 좋거나 기름진 음식이 아닌 요깃거리, 소박한 삶, 사실적이고 술 만들어서 먹어요. 밥을 이만큼 싸놓고 먹고 있어. 그것 자체가 풍요롭단 얘기지. 밥 먹자마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밥 먹자마자 일하러 가. 검게 탄 두 어깨, 건강한 신체, 햇볕을 받아서 번쩍이네. 역시 영탄적. 눈으로 보는 거지 시각적 형상화.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 노동요죠. 청각적 심상이고요. 소리 내어서 발맞추어 두드리니,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구나. 삽시간에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영탄법. 보리나달, 갖고 싶은 거지. 노동의 결과. 다른 말로 수확물. 얼마나 신날까?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데, 노래를 주고받는다라고 해보니까 한 명이 뭐뭐뭐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옹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 그런 노래의 형식을 선후창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고조됩니다. 노랫가락이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 시각과 청각이 지배적이죠.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그 기세, 어떠한 기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동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즐거워 보인다. 화자의 평가.
농민들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하는 이곳이 낙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앞에 말이 빠졌죠. 나는 그동안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고 있었을까라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이야기. 전체적으로 농민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까지 기억해 두면 딱 좋지. 옆에 오른쪽 볼게요. 옹해야 두드리니. 옹해야는 보리타작할 때 부르는 노래 노동요입니다. 청각적으로 형상화했어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저는 빨간색 체크해드렸죠.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의 마음은 몸에 종속되지 않는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부럽다 농민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닌데 낙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벼슬길을 쫓던 과거에 대한 반성. 뭘 하고 헤매고 있을까? 서리적 표현. 여기 서리법. 추구하는 바에 대한 의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지. 왼쪽 정리해서 볼게요. 한시, 행, 사실적이고 성찰적이고 저는 한마디 더 쓸 거예요. 감각적이다. 왜냐라고 물어보면 시각적 심상도 많고 청각적 심상도 잘 드러나 있으니까. 보리타작하는 농민에 대한 얘기고요.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 농민의 이해를 대한 농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성찰. 일상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동감, 현장감 주죠. 시각, 청각을 사용해서 그렇지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지 않거든. 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옆에 대상을 통해 농민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 성찰, 과거에 대한 후회.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려는 화자의 의지, 지난날에 얽매인 삶을 산 것에 대한 화자의 후회가 제시되고 있다. 요렇게 완전 고쳐야 되겠네. 이 문장은. 됐을까요? 네.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시의 시상전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요. 즐겁기 짝이 없다. 마음을 헤아리고요. 농민들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하고 있다.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이야기. 시어의 특징과 화자의 태도,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어,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 보리티끌,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를 통해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친밀감, 애정을 드러내줍니다. 이 시에 나타난 농민들의 모습은요, 건강하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나오는 말인데 시각적, 청각적 형상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낙원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누구 거? 농민들 거. 벼슬길은 부귀공명에 얽매인 상태 화자. 의 과거 상태. 둘이 대조가 쓰여져 있군요 라고까지 확인하면 끝. 됐을까요? 옆 페이지 대환이 이따가 옆에 문제 풀어놓고요.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중심 내용 정리해 보시는 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될 테고, 검게 탄 두 어깨, 구릿빛 어깨, 노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몸,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 신나. 다시 빨간색.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신나게 일하고 있다. 마음의 평화란 몸의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 거구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낙원일 수 있어. 벼슬길에는 그런 낙원이 없지. 화자는 신분을 짐작하게 해주는 소재, 은근히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화자의 신분 짐작하세요. 벼슬길. 화자가 생각하는 낙원이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자유로운 것. 화자는 성찰합니다. 무엇을 그동안 나는 왜 마음 불편하게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었는가라고 이야기. 옆에 오른쪽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보리타작과 비교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요거야. 양반놈이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마치 이 농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 꼴배기 싫어.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자. 보리타작과 벼타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공통점. 조선시대의 곡물 수확하는 장면. 차이점. 농민들을 관찰하는 태도가 다르죠. 보리타작은 건강한 노동에 대한 찬탄, 자신의 삶을 성찰. 하지만 여기 그림 벼타작에서는 드러누워 술 마시고 담배 핍니다. 농민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밑에 나와 있는 3번은 딱히 뭐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몇 군데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만 칠하면 끝납니다. 보리타작은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 자신의 삶을 성찰. 원래는 탐액행, 행이라는 글의 종류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보리밥과 막걸리로 기운 얻는 농민들이 노동요의 박자에 맞춰 힘차게 도리깨질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보리타작의 모습을 여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근데 우린 옆에다가 또 쓸 수 있죠. 뭐? 시각적 형상화, 청각적 형상화.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이해해 자신을 성찰해 겸허하고 진지하고 진실합니다. 농민들에게서도 배울 만한 게 있어. 농민들에 대해 친밀하고 애정이 있습니다. 보리타작 옹해야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작가의 다른 작품 아마 요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리는 문제에서 한 번쯤은 보게 될 거다. 옆에 59페이지 빈칸 지금 채워주세요.